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킥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제 주식하기 힘든 어떤 장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 비중을 좀 줄였다라고 이제 커뮤니티 게시글에는 올려드렸는데, 그건 이제 리스크 관리 시그널에 의거해서 코스닥 지수가 이제 가장 이제 민감한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3일, 5일, 10일선을 모두 이탈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봤는데 리스크 페리티 관련된 지표도 비실비실해지는 거 보니까 '아 이건 유동성 긴축에 대한 우려가 선반영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일단 나도 좀 줄이자.' 뭐 이런 마인드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경제 지표를 보고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이런 걸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일단 날짜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지금 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폼시에서 금리 결정하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시간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investing.com에서 이게 다 검색이 되고요, 경제 캘린더로. 여기 보시면은 5월 5일 날 새벽 3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뭐 50 BP를 하든 75 BP를 하든 간에 일단 5월 5일 날 새벽 3시 전후로 해서 '주가가 반등할 거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해석을 하시겠죠. 아마도 뭐 6월 달에 6월 16일 날 또 새벽 3 시에 금리 결정이 있으니까 올라봐야 또 6월 달 폼시 우려가 이제 있기 때문에 올라봐야 제한적인 반등이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저도 이제 뭐 '많이 올라봐야 제한적인 반등 아니겠느냐. 5월 달, 6월 달 원투 펀치 맞아야 되는데 이 원투 펀치 때문에 지수가 크게 막 상승하긴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면 반등을 노려서 좀 단기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 이제 그 미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뭐 "충격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많이 안 할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인플레가 이제 무서운 이유가, 인플레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 역사적 사례를 보면 정권이 이제 교체됐던 어떤 효과가 많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도 멸망하는 원인이 하나가 인플레이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투표권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시민들도 투표를 하나씩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제 내가 먹는 빵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500 원에서 뭐 갑자기 뭐 1,000 원이 됐다 이러면은 거기에 더 분노를 한다는 거죠. 뭐 당장 의식주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권 붕괴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중간 선거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중간 선거가 11 월에 있는데 11월 전까지는 여전히 이제 금리를 잡아야 되는 게 이제 결국에 이제 미국의 어떤 스탠스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한국 시장이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구글에서 OECD LEI라고 치고 여기 이제 이걸 검색을 해서 쭉 다운받아 보면 여전히 경기 선행 지수는, 이거 경기 선행 지수를 제가 좀 이건 숨김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숨김되어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두 달치를 이제 가지고 전월차를 해본 거거든요. 이 전월차에서 요 색깔이 있는 게 이제 한국입니다. 한국이 마이너스 0.17 이에요. 그런데 여기 미국은 0.04로 오히려 나아요. 그러면은 OECD 토탈도 마이너스 0.08로 한국이 마이너스 0.17로 그렇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인이든 어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국가를 투자를 할 텐데 굳이 한국에 막 돈을 밀어 넣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죠. 오히려 미국이 오히려 나은 상황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 달러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이거 또 다음 달 지표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제 한 5월 중순에 또 데이터가 올라오잖아요. 5월 중순에 이제 그 4월 달 데이터가 올라올 텐데,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또 이제 이게 좀 호전이 되는지,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YY 그 MOM으로 이제 나오는 이 데이터가 뭐 그 OECD 토탈보다는 평균적으로 좀 나아지는지 이런 걸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보고 나면은 여전히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수 상단이 막혀 있는 게 계속 이런 것들 때문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거를 많이 보잖아요. 이제 이거 엑셀 다 드리는데, 요게 쭉 올라가면은 특정 업종으로 종목이 몰리는 거고, 이게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인데, 지수가 횡보하면은 뭔가 이제 특정 업종도, 이때는 이제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 막 올라갔던 시절이었고, 또는 이제 시장이 이제 요렇게 떨어질 때는 또 특정 업종이 또 몰리게 됩니다. 최근에 여기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여기까지 내려갈 정도' 3월 말인데 이게
3월 말에 이게 여기까지 내려갈 정도면은 주식하기 좀 좋았던 거예요. 여기서 요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종목들이 막 회전하면서 올라갑니다.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는 주식하기 좋고, 이게 반대로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주식하기가 힘들어요.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내가 업종을 잘 골라거나 특정 종목을 잘 골라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거고, 이게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두 가지인데, 시장이 떨어져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시장이 횡보하는데 일부 업종만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여기 구간에 있다 보니까 제가 '와 이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데.' 이게 약간 오실레이터랑 똑같은 거예요. 오실레이터가 이게 박스권을 그리잖아요 요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게 좀 올라가야 우리가 주식하기 좋아지는데, 이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올라가는데 연방의 그 폼씨에서 금리 결정하는 게 5월 5 일이잖아요. 그럼 어떤 이벤트가 있기 전에 뭐 코스닥 지수 3 일, 5 일, 10일선 이평선 모두 이탈했죠. 그리고 이거 지금 특정 업종 강도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일단 좀 줄여 놓고 현금 비중을 한 4-5일 전부터 제가 마련해 놓은 상황이라고 커뮤니티 게시글을 올려 놨고, 지금 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올라가면은 대충 봐도 5월 5일 전후로는 이게 단기 꼭지 찍고 내려오면서, 이게 내려온다는 거는 시장이 좀 좋아진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폼씨 의사결정하기 전후에 베팅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거 데이터 때문이거든요. 올라가면은 내려오니까. 그래서 또 이제 재밌는 것들을 제가 보는데, 이거 뭐 가속한 모멘텀이니 연금의 어떤 사계절 전략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폴 올웨더 포트폴리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 MDD가 이제 한 10% 터지면은 많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MDD를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최근에 9%가 터졌어요. 사계절 포트폴리오가. 이건 10%가 터졌고, 요게 이제 뭐 주식 30, 장기 국채 40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장기적으로 이제 많이 터져 봐야 MDD가 한 통계상으로 한 10% 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일단 MDD가 10%가 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이게 채권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장기 채권이 이제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 보면은 이 유동성이 어떤 긴축으로 인해서 그 우려감으로 빠질 만큼 자산 가격들이 좀 빠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주식도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상으로 폼씨 일정상으로 한 5월 5 일쯤 요게 올라가게 되면, 요 업종 강도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업사이드가 결국 종합 주가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이게 경기 선행 지수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마인드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과매도 지표를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코스피는 과매도를 4월 25일날 찍고 나서 일단은 코스피는 먼저 좀 빠진 게 있어요. MDD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는 전저점을 MDD를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은 쪼끔 올랐다가 상대적으로 덜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코스닥은 지금 과매도 지표 나오고 과매수 나오고 과매도 나오고 약간 손바뀜 첫 번째 나타났지만 여러 가 쪼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 보인다. 다만 이제 과매도가 나오고 나서 보통 5 영업일 안에 이제 과매수가 5 영업일 이내에 과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일단 재밌게도 연준의 금리 결정이 5월 5 일이니까 대략 이제 한 5월 한 3-4 일쯤에는 어쩌면 '시장을 좀 잘 쳐다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과매도가 끝나고 나면은 손바뀜이 싹 되면서 주가가 이제 단기 한번 랠리가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거랑 올해는 그냥 많이 떨어지면은 사고 좀 오르면은 팔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면 정말 종목을 내가 잘 찾아서 거기다가 왕창 종목을 실어 가지고 승부를 보는데, 거기서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망가지고 이 게임을 해야 되든지, 아니면은 '아 나는 종목 괜히 질러 가지고 망가져 가지고 인생 망치기 싫으니까 그냥 이제 좀 포트폴리오로 플레이를 하는데 시장을 좀 보면서 플레이해야 되는 상황.' 그래서 시장이 많이 빠지면 사고 좀 적당히 오르면 팔고 이걸 계속해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많이 빠진 걸 살 거냐, 오른 걸 살 거냐, 이걸 인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이렇게 쭉 빠지면 지수가 쭉 빠지면
그만큼 이제 지수가 빠지는 어떤 압력 때문에 많이 올랐던 주식들도 매도 물량이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매도 물량을 누군가는 또 받아간단 말입니다. 그게 오를 만큼 어떤 회사의 뭔가 펀더멘털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시장이 좀 좋아지면은 매도 압력이 약화되면서 그 낙폭 과소라고 하죠. 덜 떨어진 게 오히려 더 올라 버려요. 반면에 낙폭 과대한 것이 많이 반등할 수 있는데, 많이 떨어진 거는 때릴 놈들만 있었고 살 놈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때려서 떨어졌는데, 그게 한 10 종목이 있으면 그중에서 너무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많이 반등하는 거를 고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고르는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막 때려 가지고 주가가 박살이 나 있으면은 그만큼 때리는 놈만 있고 사는 놈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 신규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 건데, 그 신규 매수세가 붙으려면은 뭔가 이제 모멘텀이 또 있어야 신규 매수세가 단기적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낙폭 과대보다는 낙폭 과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거를 많이 살 생각이고, 그래서 여전히 요새는 이 가속화 모멘텀 데이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뭐 20일 전, 40일 전, 60일 전, 80일 전, 여기서 요렇게 해서 했을 때, 과거에 이제 이 가중치를 주고 이 가중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음수가 높은 거,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많이 높아져 있는 것들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최근 데이터는 그래도 좀 점수를 안 좋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음수 위주로 올려서 쳐다보는 거니까, 이쪽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는 어떤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이제 20일 전 대비해서 최근 이제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것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 좀 같이 갈 수 있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자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 군집 현상을 해서 보면은 뭐 기판들 계속 걸리고, 그다음에 뭐 미용기기들 계속 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영상 올렸던 것들도 다 여기서 이제 골라 가지고 회사 내용들 좀 뒤져 가지고 자와전자가 애플에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이제 실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있는 그렇게.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ISC나 뭐 반도체 소재 같은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강과는 이제 저는 이제 좀 이제 지금부터는 좀 주의해야 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결국은 인플레를 잡으려고 해야 되는 거고, 잡지 못하면은 정권이 이제 망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과거 사례 로마 제국이나 뭐 여러 경제학자들의 얘기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중간 선거 전까지는 이제 인플레가 잡힐 거라고 보면은, 이번에 이제 연준이 이제 5월 5일 날 이제 금리 인상하기 전으로 해서 인플레가 좀 잡혀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동안 시장을 어떻게 주도했었던 인플레 관련된 주식들은 좀 쉬지 않겠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결국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뭔가 수요를 억누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를 억누른다는 거는 기업의 어떤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1 분기 실적은 "야 너네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영업이익률이 제대로 나올 수 있어? 그럼 영업이익률이 제대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라는 게, 그런 내용들이 저변에 깔려 있고, 그럼 그거 끝나고 나면 1 분기 실적 끝나고 나면 뭐 보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시 매출이 성장하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너네 지금 1 분기 실적에서는 원가 올라가는 거 다 방어되는지 일단 확인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외형 성장이 계속될 수 있느냐를 이제 아마 보지 않겠느냐는 거죠. 너네 연준이 금리 인하시켜 가지고 전 세계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와중에도 너는 매출이 성장할 수 있는 놈이냐 아니냐, 이걸 지금 따질 테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동차가 올라갔던 것도 제가 고민했을 때는, 연준이 결국에는 그 금리를 인상시키게 되면 수요가 감소,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니까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데, 자동차는 그래도 이 반도체 수급 이슈 때문에 그동안 생산이 이제 더뎠기 때문이고, 최근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1 분기 실적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 걸 보여주다 보니까, '야 이 정도 영업이익률인데다가 하반기에는 반도체 수급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반기에 Q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 자동차가 지금 좋아 보여.'라고 이제 시장에서 갑자기 합의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일단 단기적으로는 계속 요렇게 그 모여 있는 뭐 기판이나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을 시장이 돌아설 때 같이 플레이하고, 그다음에 좀 길게 끌고 가는 것들을 좀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결국 뭐냐, 1 분기 실적에서는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을 기반으로 그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면서 하반기에는 외형 성장이 가능한 것들을 계속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지금 이제 외형 성장되는 것들이 오히려 희소해지는 구간으로 진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뭘 보냐면,
이 매출액이 이제 매출액 증가율이 이제 계속 커지는 애들, 매출액 증가율이 계속 커질 수 있는 애들 이런 것들을 자꾸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있나 싶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밸류에이션도 좀 싸야 시장에서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을 견뎌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출액이 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좀 1 분기 때 검증이 됐고 매출액 증가하고 밸류에이션 좀 싼 것들, 이런 것들 지금 자꾸 이제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도 매출액 컨센서스가 변화되는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체크를 해 보고 있어요. 최근에 뭐가 이제 좀 좋아졌나, 매출액을 누가 이제 컨센을 많이 바꿔서 좋다고 이제 하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많이 이제 걸리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현대모비스도 들어오고 현대차도 아마 위에 있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SL도 막 이런 게 지금 들어오고 있고 해서 일단 자동차들도 좀 조정받으면 좀 챙겨 놓긴 해야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한 2 분기부터는 좀 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머릿속이 지금 복잡합니다.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플레이할 거면은 여전히 이제 가속화 모멘텀에 있는 여기서 이제 그냥 기판들 다시 한번 플레이하고, 어차피 기판은 하반기에 DDR5 관련된 모멘텀도 있으니까 뭐 심텍 이런 것들 이제 하반기에 플레이하고 ISC도 이제 DDR5 관련된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물리더라도 하반기에 더 강화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면은 물려도 더 살 수 있는 어떤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해야 되고, 야 이거 인플레 같은 게 어쩌면은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하고, 그다음에 뭐 독특한 이제 로봇 관련된 거나 뭐 산업의 어떤 수출 같은 것들이 잘 되고 있는, 그래서 수출이라는 게 결국 Q에 대한 검증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는 것들을 하든지, 아니면은 따로 이제 영상 올렸던 뭐 삼성전기처럼 MLCC가 YY로 증가하고 있지 못하지만 점점 나빠지는 게 완화되고 있는 것들, 나쁜 게 완화되든지 아니면 잘 되는 게 더 잘 되든지 이 양극단에 있는 것들을 해야 되고 중간에 어정쩡한 종목들은 손대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시장 어렵고, 어려운 건 뭐 저도 마찬가지고 다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업종 강도 지수 대충 보면은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하는 요 시기 전후로 해서는 5월 5일 전후로 해서는 한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어떤 구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어떤 것이 있어 가지고, 이게 끝나면은 1 분기 실적 어느 정도 발표가 마무리되면은 영업이익률이 잘 견뎠던 기업들 중에서 외형 성장이 가능하고 밸류에이션 싼 것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